반갑습니다. 만연한 가을인데 가을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오늘 오전부터 좀 쌀쌀하더니 비까지 오네요. 비 오고 나면은 아무래도 더 추워지겠죠? 저도 오늘 모임 갔다 온 후에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께 그냥 편안한 얘기 드리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요새 집가격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설업도 앞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번 생각하냐면 오늘 제가 뉴스를 살펴보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살펴보다가 올 후분양 택지 낙찰 현황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보유 그 낙찰률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자료는 LH인데 올 후분양 택지 낙찰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4월, 5월, 8월, 9월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는 자료로 출처는 LH입니다. 4월 달에 파주 운정 3지구 30대 1, 5월 달에는 양주 회천지구 153대 1, 8월 달에는 화성 동탄 2지구 164대 1, 9월 달에는 세 지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낙찰 현황이 인천 검단지구 189대 1, 파주 운정 3지구 177대 1, 화성 동탄 2지구 179대 1. 지금 보면은 4월달에 비해서 5월, 8월, 9월 경쟁률 보면은 세 자릿수로 장난 아니시죠? 후덜덜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LH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이 어떻게 되냐면 추첨제예요. 추첨제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걔네들이 관건이거든요. 나중에 공공택지가 없다 그러면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은 전에는 선분양이 그 대부분 일반화 됐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낙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린 게 이게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 택지예요. 후분양 택지는 60% 이상 조성됐을 때 그 다음에 입주자 공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60%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뼈대 이상 올라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건설사들마다 자금력이 아무래도 딸리지 않는 회사들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지금 추론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률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공공택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거의 세 자루죠. 세 자리 경쟁률이 들어가는데 이 이외에 또 하나 또 한번 얘기 드려보는 게 아까 LH에서는 선분양, 아니 그 추천 분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랑 틀리게 지자체 공공기관 보유 그 공공택지 낙찰률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출처는 매일경제예요. 근데 제가 낙찰률을 말씀드리면 수원 망포 6지구 건설사는 대우건설인데 낙찰률이 210%예요. 그리고 인천 송도지구 609 같은 경우는 GS건설이 어제 185%예요. 낙찰률에 비해서. 창원 사파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반포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낙찰률이 111%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토지공사는 아까 추천 분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 대비 낙찰 비율을 높게 써주는 데가 지금 그 공공택지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가 이제 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도 심하고 무슨 지금 민원도 넣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발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건설사예요. 입장에서는. 조합 아파트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조합원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에 탄탄한 지역이 있는 데에다 새로 짓는 데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제도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LH에서 공공택지 분양하는 게 선분양도 아니고 후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도 택지 가격은 뭐 정해져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보유한 거 낙찰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낙찰률이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210%예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185%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까 LH 같은 경우는 추천 분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고 싶어도 물량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택지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에 다 포함되게 되거든요. 땅값이 세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분양 원가가 세지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좀 웃기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택지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낙찰률 보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 210%. 정부에서는 집값 잡는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땅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론은 공공택지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한테 다 전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행이 전체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까 내가 찝어드린 게 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냐면 내년부터는 LH에서 아까 후분양제도 아까 60%에 대해서 공공택지 추첨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100%다 지은 다음에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 그 공공택지를 또 분양한대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추첨 방식이라 그래도 받는다고 문제가 아니라 100%다 짓고 분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몇 개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중소형 건설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될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 집 가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듯이 건설사도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땅값에 비해서 땅값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들도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더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간단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피해가 되는 정책은 지금 피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집값이 좀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말씀 드리면서 비 오는데요. 앞으로 뭐 이 비 그치고 나면 좀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옷차림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내일 위해서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반가웠고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